무릎 통증이 있을 때 누구나 혼자서 간단하게 통증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하거나 보행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가벼운 무릎 통증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요즘 러너들이 달리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무릎 통증을 앓고 있거나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이런 테이핑 처치 하나로도 통증을 경감시키고 기능을 좀 더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핑은 부상 예방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호대나 테이핑이 관절의 끝이 고정을 한다기보다는 테이핑이 늘어나면서 동작을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신호를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테이핑의 효과 중에 하나고, 테이핑이 아무래도 기능 해부학적인 관절의 구조에 붙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는 선수들이 이런 테이핑을 붙이지 않고서는 경기에 못할 정도이고,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을 하거나 하는 일반인들도 테이핑을 하나를 잘 붙임으로써 통증을 훨씬 더 경감시켜주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이 테이핑 하나가 어떤 사람한테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상적인 보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스포츠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선수가 테이핑 하나로 여러 가지 심리적이거나 기능적인 효과를 줘서 경기 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되게 간단하고 다양하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무릎을 보호하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핑 보호대나 여러 가지 무릎 보호대나 이런 것들이 무릎에 안정성을 주고 보호하는 또 좋은 재료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무릎의 관절과 근육에 직접적으로 살에 붙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력과 안정성은 실제로 테이핑 한 것보다는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정해진 사이즈에 내 무릎을 맞춘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에 맞는 부위와 나에 맞는 길이로 테이핑을 적용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은 통증 케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나 쉽게 혼자서 집에서도 셀프로 할 수 있는 무릎 테이핑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흔하게 약국에서 이 키네지오 테이핑은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지오 테이프 하나로 무릎 테이핑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한 칸에 5cm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칸수를 정하지 말고 자신의 무릎의 길이에 맞게 보통 길이를 이렇게 붙이고자 하는 길이를 재서 자르면 되는데요. 저는 제 무릎의 길이에서 4칸 정도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칸짜리 4개를 잘라줍니다. 자, 사실 테이프의 끝은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롤을 시켜줍니다. 롤을 시켜주고, 테이핑을 할 때 자세는 그 무릎을 이렇게 2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꼭 체중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테이핑을 실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절에 테이핑 할 때에는 잠긴 위치에서 테이핑을 해야 되는데, 무릎은 움직임을 유도를 하고 기능적인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을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을 25도 구부린 상태는 무릎의 열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체중 지지를 꼭 한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체중 지지를 하는 이유도 체중을 지지는 순간 우리는 근육이 수축을 하고 볼륨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그 기능적인 상황에서의 테이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테이핑이 가장 효과가 좋은 테이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25도의 각도에서 자세를 먼저 잡고 체중 지지를 하고, 첫 번째 테이핑은 보통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슬개근 건염이랑 쿼드리셉스 텐던 이 두 가지의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육의 수축을 유도를 할 때 그 하중이 슬개건 쪽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슬개건을 지지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테이핑 요소가 되겠고, 첫 번째 테이핑은 이렇게 슬개건을 감싸서 그대로 눌러줘서 슬개건을 감싸서 슬개골을 덮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개골은 이 대퇴사두근의 길이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주행 경로를 방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슬개건을 붙여서 허벅지 안쪽까지 오게 합니다. 그리고 테이핑의 마지막 끝은 절대 늘리지 않고 그대로 붙여주고요. 나머지 두 번째 테이핑도 똑같이 이렇게 슬개건을 그대로 누르고 그대로 라인 따라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이렇게 전후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테이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외측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테이핑은 하나 안쪽에 이렇게 내측 인대를 지지를 하면서
그대로 슬개골 위쪽에 허벅지 근육 위까지 붙여줍니다. 항상 테이핑의 시작과 끝은 늘리지 않고 붙이면 테이핑이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로 살짝 장력을 유지를 하고 끝까지는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핑을 실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일반적인 무릎 통증이 간단하게 있거나 러너들이거나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 테이핑만으로 사실 되게 큰 안정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서 더 나아갔을 때 뭐 축구 선수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이러면 사실은 이 테이핑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핑의 시작과 끝을 항상 롤링으로 해서 테이핑을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만 한번 이렇게 감고 테이핑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윗부분도 롤링을 하면 되는데 이러면 너무 근육을 감싸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테이핑을 해줘도 어느 정도 더 안정적으로 더 큰 지지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도 세이프를 할 수 있는 테이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어서 부상이 나타난 다음에 치료를 하기에는 이미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핑 하나만으로도 부상을 예방을 하고 안전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포츠 활동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테이핑 방법을 하나를 잘 따라 하셔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